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원. 오늘 다룰 판례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네. 이제 근로자 파견법과 네. 관련된 내용들. 네. 아마 그 철강회사 사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사실관계는 원고들은 근로자였고요. 예. 피고는 이제 철강회사. 예, 아주 큰 철강회사죠. P로 예. 시작하는. 예, 아주 네. 큰. 예. 그렇죠. 그래서 원고들은 이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는데요. 예. 편의상 그 소속 업체를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A 업체 소속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현재 계속 다니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P 회사, 철강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네, 1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는데요. 네.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거는 이제 P 회사 근로자들이 아니다. 예, 라는 결론이었고요. 예. 그런데 2심에서 이 판결이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아, 예. P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심에서의 그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 네.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다가 2심에서 근로자로 인정한 이유는 예. 이 근로계약 관계가 이제 파견 관계에 있다. 라고 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하고 P 회사 사이에 계약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계약이다. 예. 라고 본 거죠.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신의 측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라는 이유였죠. 아, 예. 자, 그러면 대법원 판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 파견 계약은 사실 법리가 간단한 법리는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근로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네. 이제 일부 예외적으로 네. 허용하는 이런 그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32가지 직무에 그렇죠.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도 보면 일부 근로자들은 적법 파견이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또 불법 파견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적법 파견인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예, 그 사용사업 조각 예. 직접 고용할 뭐 의무를 진다든지 뭐 이런 이 사건에서도 협력업체하고 포스코 사이에 있는 계약 이 계약 관계가 파견 계약이냐 이게 주된 쟁점이 됐어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는 파견 계약 관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작업 표준서라는 거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포스코 측 P 회사 측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 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 회사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작업 수행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전달하도록 했고요. 정보를 같이 공유를 했다라면 뭐 한 지붕 뭐 그렇죠. 두 가족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원고 중에 일부 그 크레인 운전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 크레인 운전하는 내용이 아변 공정의 필수적인 업무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공정이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P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그러면 P 회사로부터 이제 그 대가를 받을 텐데 이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투입 인원수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당도급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인당도급 같은 경우에는 파견을 볼 소지가 높고 물량도급일 경우에는 뭐 저희가 적법 도급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협력업체 매출의 대부분이 P 회사로부터 발생했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 대법원 판시 중에 예.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뭐 파견을 인정했다, 뭐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확인 이익이 있냐? 그러니까 이 소송이 되게 오래 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 시에는 뭐 재직 중이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중간에 이제 정년이 도과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네요. 네.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그러니까 보통 소송하면 뭐 돈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 재산상 이익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 이 사건 청구는 이제 그냥 내가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라고 청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아, 예,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각하가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 각하됐죠. 조금 안타깝네요. 네. 저희 근로기준법에는 유사한 조항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이제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번에 판례에서는 구제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 네. 그렇게 이제 각하를 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잘 이렇게 숙지하셔야 될 거는 일반적인 해고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뭐냐면 그 임금 상당액이나 이런 부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노동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뭐 정년이 지난 경우라도 판단을 해주는데요. 예. 이 사건은 아주 예외적인 예.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걸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례에 대한 뭐 시사점을 한번 요약해 주시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 시사점 한 세 가지 정도 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노동청에서는 파견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이 노동청에서 파견 관계를 부인한 자료를 냈을 텐데요. 예. 법원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참작하지 않았다는 점, 네,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판단을 한 경우에는 예. 법원에서 존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사건에서는 파견 관계를 부정한 노동청의 판단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노동청하고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첫 번째 시사점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이 지난 파견 근로자, 예. 예, 해고 근로자는 아닙니다.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금전 청구를 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뭐 바람직할 수 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아무튼 이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판례가 나온 적은 없었나요? 대법원 설명에 따르면 최초 판시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시사점은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 협력 업체로부터 중도의 징계 해고를 당하더라도 파견 계약에 있어 사용사업주하고는 근로관계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예. 라는 점입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예. 자, 오늘 이 불법 파견과 관련한 저희가 불법 파견인지 도급인지 실무적으로 많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이거를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판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불법 파견과 관련한 판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